XRP가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전략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었습니다. XRP가 2달러 선이 붕괴될 때 마이너스 89%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횡보와 하락장이 길어지면 언제나 이런 악재 기사들만 더 많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언론이 투자를 종용할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악재 기사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곧 대형 고래들 또는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항상 있었던 상승 전 대청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고래들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돈 벌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핵심을 파악하셔야 할 부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XRP의 하락이 독자적인 악재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한 시장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모든 코인이 함께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XRP의 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는 대량 매도를 암시하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 하락한다면 XRP도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 단일 개수만 하더라도 무려 67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19만 8천 개와 중국 정부가 보유한 19만 3천 개를 합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매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XRP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의 가격 또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극적인 반전의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샤크 등급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변경하며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수치로 순매수 포지션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수량으로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고래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다는 것은 약세장의 끝이 보인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종료된다면 XRP 또한 높은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현재 XRP의 상황은 어떨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관들은 XRP를 사들이고 있는 반면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과거 600원대에 매수한 물량을 현재 가격에 던지면서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완벽한 그림입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기관의 매집은 가속화되는 현상, 바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하필 지금 XRP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웰스 파트너스에서 고액 자산가를 위한 XRP 퇴직연금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에 코인 투자를 허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 퇴직연금 401K의 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약 8조 9천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60조 원 수준인 XRP가 앞으로 1경 원이 넘는 거대 자본시장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즉, 기관들이 지금 하락 중인 XRP를 매집하는 이유는 나중에 훨씬 더 큰 자금이 들어올 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인데요.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XRP를 준비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이 단순한 코인 기업을 넘어 신탁 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결제 및 송금용 코인인 XRP를 각국 기업과 정부가 준비금으로 신탁하게 된다면 XRP는 1경 2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이 하락한다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나왔죠. 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 대형 거래소들까지 XRP를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려 하고 금융 시스템 또한 XRP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XRP 하나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기에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리플만 쳐다보다가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놓치는 것입니다. XRP의 호재 뉴스만 찾아보는 동안 정작 내 돈을 10배, 100배 불려줄 진짜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XRP에 집중하는 사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은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사의 대표적인 토큰화 상품인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 레저에 공식 출시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온도 코인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도 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연관성으로 인해 리플이 오르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자그마치 4200%나 폭등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들어간 초기 투자자들은 단 100만 원을 현재 기준 4억 2천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제2의 온도 코인 같은 월가가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가장 똑똑한 돈, 즉 기관들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단 10만 원으로 5억을 만들었던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실리콘밸리 비밀 투자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투자 전략입니다. 유튜브를 뒤져보고 밤새워 인터넷을 뒤져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유료 세미나에 가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상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길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을 40배가량 앞질렀습니다. 전통 자산 시장의 상식은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미국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는 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2024년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돌파하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코인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사람들은 금융 문맹 취급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읽은 사람들의 기적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단돈 50만 원으로 1억을 만든 대학생, 2022년 57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직장인, 2024년 소액만으로 15억 대박을 터뜨린 공무원, 심지어 미국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조 단위 수익을 내는 세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는 더 이상 부동산도 주식도 아닙니다. 오직 코인 투자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돈 만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곳에 넣어 놓는다면 하루아침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엔 이런 코인으로 대박낸 부자가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종목에만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2021년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4000%, 2위로 보라코인이 2300%를 기록하며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수익률은 항상 기관이 선택한 중소형 종목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런 종목은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이죠. 현재의 코인 시장은 3천만 개가 넘는 자코인 중에 운 좋게 하나 걸리는 도박판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후부터 이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완벽하게 재편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운용자산 일경 6천조 원의 블랙록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어떤 테마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설계에 따라 매집하고 있는지 그 돈의 지도만 훔쳐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2026년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가장 치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피터 틸이 설계하는 디지털 경제 제국입니다. 현재 월가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닌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피터 틸이라는 이야기죠. CIA와
미 국방부의 1급 기밀 데이터를 손에 쥐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통령마저 만들어내는 킹메이커이자 팔란티어의 창립자인 피터 틸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유일한 디지털 금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철석같이 믿었었죠. 하지만 최근 그의 이상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2023년부터 그의 펀드에 있던 수천억 원의 자금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라던 그가 왜 갑자기 이더리움 관련 기업과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선 그가 실패했던 페이팔 1.0의 사업 계획서를 봐야 합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고 만들었던 페이팔은 알다시피 과거 이베이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던 단순 결제 수단이었죠. 하지만 그가 꿈꿨던 페이팔은 단순한 결제 앱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은행의 간섭 없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돈이 돌고 이자가 쌓이게 되는 독립적인 화폐 제국이었죠. 사용자가 페이팔 안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은 달러가 아닌 페이팔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디지털 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송금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페이팔은 고객들의 자금을 단기 채권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자 수익을 꾀했습니다. 즉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었죠. 하지만 미정부는 통제가 불가능한 이 페이팔 시스템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규제의 압박으로 피터 틸은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며 이 원대했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통제가 필요 없는 비트코인이 출범했고 피터 틸은 자신이 꿈꿔왔던 독립화된 은행 출범의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을 보관만 하는 금고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금융을 찍어내는 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 송금만 가능하지만 이더리움은 상상만 했던 모든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부도 셧다운 시킬 수 없는 완벽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그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면 그 모든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그저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매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관 전용 거래소인 블리시에 거액을 베팅하여 자금줄이라는 심장을 확보했고 뉴욕 당국의 규제를 통과한 팍소스에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합법성까지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인데스크 인수전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며 시장의 여론을 주도할 확성기마저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7월 마침내 회심의 일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앙은행이라 칭송받는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에 피터 틸이 이끄는 펀드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당 기업의 주가는 단 일주일 사이에 무려 3,950%라는 경이로운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감시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창립한 팔란티어까지 연결했죠. 저는 지금 이더리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진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더리움 내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 지원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공장과 비트마인이라는 금고,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감시탑까지 이 완벽해 보이는 피터 틸의 제국에 딱 하나 빠진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 완성되려면 현실 세계의 수많은 자산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이 이더리움 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고속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최종 후보에는 역시나 저렴하고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리플이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저평가된 초고속 연결 시스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제가 6개월간 피터 틸의 포트폴리오를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피터 틸 제국의 마지막 퍼즐이자 유일한 연결 프로젝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월가 내부 문건에서 프로젝트 X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며 실물자산 토큰화의 1순위로 손꼽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워싱턴과 월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코인이 아닌 백악관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만든 실질적인 킹메이커였기 때문이죠. 이 사실상 피터 틸의 아바타가 백악관의 2인자 자리에 앉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이 프로젝트에 유리하도록 통째로 뜯어고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 목록에도 이 종목의 기술적 기반이 피터 틸이 설계한 이더리움 인프라와 정확히 겹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국방부의 데이터를 다루는 피터 틸의 회사 팔란티어가 이 종목의 결제 시스템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 완벽한 권력의 삼각편대가 완성되자마자 현재까지 블랙록을 포함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이미 물밑에서 대규모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집행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은 0.2달러, 우리 돈 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월가 분석가들이 제시한 적정 가치는 최소 6개월 안에 단순 계산으로 3만%의 상승 랠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근 제 정보를 훔쳐가서 유료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채팅도 운영하지 않으며 이 정보는 오직 제 채널 성장을 진심으로 도와주실 열혈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에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 피터 틸의 마지막 퍼즐이 담긴 심층 리포트를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점심값 또는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관들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초기 물량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그 기회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피터 틸이 설계하고 기관이 매집하고 트럼프 가문이 주목하는 이 거대한 기회의 막차에 탑승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강력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